복습하는 기태 19강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화면 녹화가 되면서 왼쪽 상단에 시간까지 나오네요. 그죠? 벌써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그죠? 12시. 그죠? 자정이죠. 16분입니다. 제가 이제 20개는 그 안성매가 기숙학원에 공무원 기숙학원에 강의를 갔다 와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원래는 월화마다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월화에는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빨리빨리 필요하신 강의들 따로 촬영해서 올리는 것들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토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요. 조금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원래는 화수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절대로 넘기지 않을 테니까요. 조금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참 할 게 이것저것 많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4시간씩 이제 한 강좌당 2번 하는데 제가 4시간씩 3번 해야 원래는 딱 분량이 끝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늘려버리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수업만 듣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은 제가 4시간씩 2번 이렇게 한 강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빨리 요구하시는 강좌들은요 별도로 찍어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이 상당히 바쁩니다. 자, 잡설은 그만하고요. 우리 교재 한번 보죠. 140쪽 한번 보시면 국어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로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묻는 부분인데요. 역사적인 변화를 묻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의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는 거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우선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고대 국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문자로 기록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 암기하지 마세요. 그죠? 1번의 의문 그냥 이런 게 있어 이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국어 시기의 표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글 창제 이전에는 표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훈과 음을 이용해서 우리말 발음을 나타내려고 했었다. 그죠? 의미가 아니라 우리말 발음을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자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차자 표기법에 구결, 이두, 향찰 정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향찰에서 살짝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신라따위 시가인 향가를 표기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자의 훈과 음을 빌려서 우리말 문장 발음 전체를 표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요. 구결, 이두, 향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말 발음을 표기하는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 자, 한자의 훈과 음을 활용해서 우리말 발음을 표시하려고 했던 수단들이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한자의 훈이나 음을 이용해서 우리말 발음을 어떻게 표기했는가라는 거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문장 발음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들이 논이 다가 해가지고요. 다른 표기법에 비해서 이를테면 사람 이름 일부나 지역 이름 일부가 아니라 우리말 문장 발음 전체를 나타내려고 시도한 거였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한번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예요. 자, 중세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중세국어 후기, 즉 조선 정기에 드디어 우리의 위대한 민족 유산인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의문면에서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이런 의문들이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모음에서 이게 이제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물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요. 요거 왜, 위가 현대국어와는 달리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글자 왼쪽에 찍는 방점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뭘 나타내는 것이다. 성조, 음의 길이가 아니라 장단이 아니라 성조, 소리의 높낮이, 고절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의 표기상의 특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는
주격 조사로 뭐만 쓰였다? 주격 조사로 뭐만 쓰였다? 2계열만 쓰였다라는 거죠. 주격 조사로 2계열만 쓰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으로 중세국어 시기에는 절대로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기법에서 왼쪽에 보조란 잠깐 볼게요. 그죠? 이를테면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이런 것들이 아주 가끔이요. 제시문으로 이렇게 표기 방식을 주고 나서 이 표기 방식에 따라서 즉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중에 이 표기 방식 중에 뭐 특정 표기 방식이 쓰인 것을 선택지에서 찾으라는 게 아주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받침 있는 체언에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끊어적기는 바로 현대 국어의 표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받침 있는 체언에 조사가 붙었을 때 각각을 원형대로 적는 거고요. 거듭적기는 받침 있는 체언은 원형대로 적고 그 다음에 뒤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는 소리대로 적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다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한 포인트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대 국어 같은 경우에 요거 한번 봅시다. 딴 건 됐고요. 이번에 모음 부분에서 요것 정도는 기억할게요. 아래 아가 표기상으로만 남아있고 음가는 소실을 되었다라는 그래서 아래 아만이 가지고 있는 발음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표기로는 쓰지만 그냥 모음 아하고 똑같이 발음했다라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표기상의 특징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용어 정도는 알아두죠. 그죠? 이를테면 순음 아래 쓰인 평순 모음 의가 이 시기에 원순 모음 우로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원순 모음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했던 것을 이 시기에 들어서 물이라고 그다음에 불이라고 썼던 것을 불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물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워터 발음도 꼬이네요. 그죠? 어설프게 영어 발음 썼습니다. 그죠? 워터 얘기하는 거예요. 물 숫자 그다음에 이 불 같은 경우에 fire 그죠? 예, 불화자 쓰는 이 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근대국어 시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현재까지 보면 특히 이제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근대국어의 문법적인 것들은요, 옛날 서울시 문제나 아니면 지방직 7급, 국가직 7급 이런 데서 아주 가끔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과도하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다만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습하는 기태 19강은 마무리하겠습니다.